상원에서는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에 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민 단속 예산안이, 하원에서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식품 지원 예산을 줄이는 법안이 각각 통과돼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신용평가 업체 무디스가 임대료 동결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실액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아도 가해자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인간 초기 배아의 DNA를 더 정밀하게 바꾸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배아 선별 광고 논란까지 겹치면서 우생학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업가의 SUV 차량을 빼앗으려다 살해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인 남매가 어머니와 친자매까지 살해하려던 계획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센트 동전 페니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뉴욕주 의회가 현금 결제 금액을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미 상원이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에 3년간 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민 단속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 인사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논란의 기금을 차단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에서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식품 지원 예산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돼 워싱턴에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오늘 새벽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52표, 반대 47표였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3년 동안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강경 이민 단속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선 겁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하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자료 유출 소송 합의와 관련된 것으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측 인사들에게 세금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기금 사용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폭동 당시 경찰을 공격한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기금 사용을 금지하거나 돈을 다른 용도로 돌리려는 수정안들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원은 이민 단속 예산안은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측 인사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법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산모, 영유아를 지원하는 위익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약 540만 명이 이용하는 과일과 채소 지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국 위익협회는 모유 수유 중인 산모의 월 과일과 채소 지원금이 52달러에서 13달러로 어린이 지원금은 26달러에서 10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화당은 참여자 수 감소와 남은 예산을 고려하면 프로그램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식료품 가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식품 지원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워싱턴의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여부를 결정할 렌트가이드위원회 공청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료 동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임대료 동결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주거보조 프로그램 조기 종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 세입자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임대료 동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위원회 RGB는 퀸즈 자메이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고 임대료 동결 여부에 대해 세입자와 건물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세입자 단체들이 임대료 동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There is holes, there is rats, there is cockroaches. I mean, the living conditions are bad. I had deductibles, I had co-pays, and medications are expensive. I happen to use inhaler. Everyone's number one household burden is rent, right? Like that's the biggest thing that comes out of our monthly paycheck. 현재 RGB는 1년 계약의 경우 0에서 2%, 2년 계약은 0에서 4% 범위의 임대료 조정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오는 25일 표결로 확정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렌트비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지만 지난 2월 RGB 위원 6명을 새로 임명하면서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임대료가 5년간 동결될 경우 뉴욕 다가구 주택 대출의 약 6%가 디폴트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렌트 안정 비중이 높은 건물은 위험이 8% 이상 높아졌습니다. Sometimes deferring maintenance instead of a capital improvement, instead of replacing your roof, you're repairing a roof. And at some point, you just can't continue to put a Band-Aid on. You really need the extra revenue. 임대료 수입은 정체되는 반면 유지 보수비와 인건비, 재산세 등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일부 건물주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지만 현재 재정 문제가 우려되는 건물 중 상당수가 이미 높은 부채와 수익 악화 문제가 불거졌던 곳들로 렌트 동결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디스는 설명했습니다. 즉, 렌트 동결 여파로 대규모 건물 파산이나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물가 및 운영비 상승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집주인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연방정부의 긴급 주거바우처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조기 종료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공공주택청은 수혜자들에게 대체 주거 옵션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비영리 주거단체는 주거 취약계층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주거 안정이라는 바우처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다며 연방정부와 시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실액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아도 가해자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식시장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만장일치 결정으로 금융 사기 사건에서 불법 수익을 거둬들이는 당국의 권한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이 4일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를 잃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도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은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은 동전주, 즉 주당 수센트에서 수달러 수준에 거래되는 초저가 주식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는 값싼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회사를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가격이 오른 뒤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비싸졌을 때 팔고 빠지는 펌프 앤 덤프로 불립니다. 피고는 이 같은 주가 조작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뒤 증권거래위원회는 별도 민사 절차를 통해 피고가 챙긴 수익과 이자를 포함해 약 410만 달러를 환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돈을 환수하려면 투자자들이 실제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실액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불법 행위로 챙긴 이익은 증권거래위원회가 환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식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거래가 복잡한 사건은 투자자별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증권거래위원회는 주가 조작이나 투자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챙긴 부당이익을 계속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법 수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당국의 금융사기 대응에 힘을 실어준 판결입니다.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인간 초기 배아의 DNA를 더 정밀하게 바꾸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전병 치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실제 임신이나 출산에 적용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에 최고의 아기를 내세운 배아 선별 광고 논란까지 겹치면서 맞춤형 아기와 우생학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인간 배아의 DNA를 바꾸는 연구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인간 초기 배아에서 특정 유전자를 정밀하게 바꾸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식 논문은 아닙니다. 이번 연구에 쓰인 기술은 염기 편집입니다. 기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처럼 DNA를 크게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DNA에 특정 염기 하나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심장 질환 유형과 관련된 유전자와 혈액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크리스퍼 방식에서 우려됐던 대규모 염색체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전병을 일으키는 변이를 더 안전하게 고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일부 배아에서는 모든 세포가 똑같이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편집된 세포와 편집되지 않은 세포가 섞인 이른바 모자이크 배아가 나타난 겁니다. 이 경우 실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사람에게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인간 배아 편집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중국 과학자 허쟁쿠이가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들이 태어났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HIV 감염에 저항성을 갖게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과학계는 안전성과 윤리 기준을 무시한 실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에는 상업화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배아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 위험뿐만 아니라 키나 지능 같은 특성까지 예측해준다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유전체 기업은 뉴욕 지하철에 최고의 아기를 가져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걸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 측은 부모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아기를 건강한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고르는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이나 키 같은 특성은 유전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과학적으로도 예측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연구는 유전성 치료 가능성을 넓힌 과학적 성과이면서도 동시에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디까지 조작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윤리적 경고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더 정교해지지만 사회가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에서 한 사업가의 SUV 차량을 뺏기 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닌 남매가 어머니와 친자매 등 가족까지 살해하려고 했던 계획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남매가 어머니 명의 주택을 차지하기 위해 장기간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SUV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한인 남매가 재산을 노리고 가족까지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59세 신디 김 씨와 55세 존 문 씨는 지난해 2월 세리토스 인근 자전거 도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사업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차량에 접근해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고 거절을 당하자 동생인 문 씨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총 9발의 탄피가 수거됐으며 남매 차량에서 발견된 9mm 권총과 탄도 감식 결과 일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강도범죄를 넘어 장기간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어머니와 친자매 가족 등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살해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담긴 노트와 기록도 확보됐습니다. 특히 문 씨는 원룸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마지막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매의 친자매인 장녀 골드스타인은 법정에서 두 남매가 과거부터 중년이 넘어서까지도 모친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으며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어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대신 조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남매가 어머니 명의의 서명을 위조해 주택 소유권 이전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들 남매는 사실상 노숙 상태에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지며 검찰은 이들이 경제적 궁핍과 차량 확보를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남매는 2018년형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에서 생활을 해오며 더 큰 SUV를 확보하려고 했고 피해자를 발견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매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고 현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정신 상태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문제로 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차량 강도 살해 문제로 조사가 시작됐지만 장기적으로 가족 및 이웃 살해 계획까지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센트 동전인 페니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뉴욕주는 페니 없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현금 결제 금액을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현금 결제 시 1센트 단위 현금 거래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가 페니 없는 시대를 대비한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4일 현금 결제 시 최종 결제 금액을 가장 가까운 5센트 단위로 반올림 또는 반내림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앞서 주 하원도 지난달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재무부가 지난해 말 1센트짜리 동전인 페니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1센트짜리 동전인 페니 한 개를 만드는데 약 3.7센트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존 맥도날드 뉴욕주 하원의원은 페니 생산이 중단되고 사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총 결제액이 0 또는 5로 끝나는 금액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계산할 금액이 13달러 67센트일 경우 13달러 65센트로 내려가고 13달러 69센트라면 13달러 70센트로 올라갑니다. 반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모바일 결제 등 전자결제 방식에는 실제 구매 금액 그대로 청구됩니다. 법안은 상원에서 59대 2, 하원에서는 133대 4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올해 말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주지사실은 현재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아들을 잃은 한인 가족이 사고 일주기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호소했습니다. 폭스7 오스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4일 텍사스주 레이크 트래비스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천승현 씨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34살이었던 천 씨가 숨졌고 아내와 올해 3살이 된 아들, 부모 등 나머지 가족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족들은 천 씨가 가족에게 헌신적이었고 직장에서는 멘토이자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천 씨의 어머니는 아들은 내 전부였다며 다시는 다른 가족이 같은 고통을 겪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인 조너선 호퍼는 음주 과실치사와 음주상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심리는 7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60원대를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9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장중에는 1,561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앞서 서울 주간거래에서도 환율은 1,539원대로 마감했습니다. 환율 상승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순매도와 중동 정세 불안,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항 환율도 1,600원을 넘어 우리은행 인천공항 지점 기준 달러 현찰 구매 시 1달러에 1,603원이 적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1,500원대 고환율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국제 금값이 급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3.1% 내린 온수당 4,36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 비농업 일자리는 17만 2천 개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인 8만 개를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 은 가격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6.8% 급락해 온스당 68달러 8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미국 엘라스카와
러시아 극동 지역을 잇는 베링 해협 해저 터널 설계 계약이 현지 시간 5일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부펀드 최고 경영자이자 푸틴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 터널이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물류 경제 협력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와의 협정이 아니라 터널 설계를 맡을 엔지니어링 회사와의 계약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도 러시아 추코트카와 미국 엘라스카를 연결하는 70마일 약 113km 길이의 해저 터널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난관, 구체적인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6) 월의 첫 주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시간들이 많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